교수가 구분한 능력의 관계를 보니까 최고 경영층으로 갈수록 뭐가 앞서 말해서 인간적 능력, 휴먼 스킬은 다 필요하다 그랬죠. 다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작업자는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세 가지 경영 계층이잖아요. 필요한데 우리가 기술 개념적 능력을 보니까 개념적 능력은 최고 경영층이 제일 많이 필요하더라. 그다음 중간 관리층도 필요하고 물론 현장 감독관도 개념적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최고 경영층으로 갈수록 이 개념적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필요하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또 기술적 능력, 현장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나 방법, 그런 장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보니까 최고 경영층보다는 현장 감독관으로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고 필요한 부분이더라. 물론 최고 경영자도 현장에 사용하는 어떤 지식이나 방법, 기술을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되지만 현장 감독자만큼 많이 알고 전문적일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적 능력이나 인간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다 갖춰야 되겠지만은 물론 사람이 한계가 있기는 다 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적 능력은 다 갖추되 자기가 더 자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더 비중을 둬서 갖추라는 그런 거죠. 그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팀의 구조에 따른 경쟁자를 분류를 한번 해보면 오너 매니저가 있습니다. 오너 매니저.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유 경쟁자로. 아까 개인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죠. 내가 돈 내서 내가 운영하는 거야. 한명회사 이런 게. 자본을 투자하는 들이 동시에 경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업과 개인 기업과 공동기업의 한명회사 이 정도가 주로 소유 경영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조금 할 때는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개인 기업으로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욕심은 그렇지 않죠. 점점점 기업이 소기업에서 또는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커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혼자서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는 뭐 자원도 하고 생산조신 이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고용 경영자를 씁니다. 인플로이드 매니저. 적정 부분은 자기 소유 경영자가 하고 전문 부분도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고용 경영자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 경영자를 고용합니다. 그게 바로 고용 경영자가 됩니다. 자, 더 발전하면 프로페셔널 매니저가 전문 경영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규모가 아주 커져서 이 소유하는 사람이 경영하기는 어렵고 또 소유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소유가 되죠. 대부분 주식회사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 경영자를 써서 전문 경영인이 전문적 경지수가 능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소유자들은 뭐예요? 대표를 갖는 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응? 이사회가 생겨나잖아요. 이사회죠. 이사회가 생겨나서 보면 이제 뭐 이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뭐예요? 전문 경영인 CEO의 선임권을 갖는 겁니다. 선임권. 선임권과 CEO를 감독합니다. 감시 감독. 감독권. 이게 이사가 하고. 그 대신에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 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부분 큰 대기업들이 기존에 보면은,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이사회의 장이 누가 앉아야 되느냐? 대부분 이사회 장은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되잖아.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 경영자도 하는 거예요. 이사회장, 이사장이자 경영 CE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 선임권과 감독권 이런 게 작용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전문 경영을 하면 경영자의 부조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감옥 많이 가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이사회라는 게 이런 경영하고 분리돼서 이사회의 권한을 가지고 통제 감독하면 훨씬 더 전문 경영인이 경영 쪽에 신경을 쓰고 자기 이익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
20년 총가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경영자들이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많이 내려놨어요. 이사회는 안 하고 경문 경영위는 뭐 이사회는 자기가 빠지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여기 가진 주식의 양이나 또는 자기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이사회 장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 경영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진 기업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족 중심의 기업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게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잖아요. 그런 점들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겨난다. 조금 전에 제가 전문 경영자 이사회 문제를 이야기했죠. 대표적으로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대리인 문제다. 그래서 주주들은 이제 이사회나 이런 주주들은 뭐예요? 우리가 프린시플, 주체, 주인이죠. 주인이고. 이걸 대리로 해서 대리는 전문 경영자입니다. 대리해서 에이전트가 됩니다. 프린시플 에이전트. 이걸 갖다가 대리인 문제가, 이게 생겨나는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 문제 발생 배경은 바로 이 전문 경영자의 전문 경영자는 왜 생긴다? 조직이 커지니까, 그리고 출자자가 많아지니까 직접 경영이 어렵고, 그래서 이 조직이 큰 걸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경영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되니까 전문 경영자가 출연을 하지. 그러니까 이 대립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경영권을 이임해 주죠. 이임을 해준다는 것은 경영권을 가진 대리인을 뽑을 수 있는 선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인데 이제 이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보수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감시 감독한다 그랬죠. 이게 이 주주들, 주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면 주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 사람들 주인, 주주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이런 요소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 또는 윤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은 사실 이 대리인 문제가 발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잘 주주와 대리인의 관계가 주체와 대리인의 관계가 잘 윤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이 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뭐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쓰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그런 걸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기는 게 대리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사무실도 한 몇 평 되면 되는데 엄청나게 크게 쓴다든지, 그 다음에 가구도 뭐 최고 경량에 아주 이태리째 고급 가구 이런 거만 탁 넣고, 자기 차도 고급 차에다가 해외 출장은 비즈니스석만 이용하고, 어? 뭐 사내 식당도 뭐 같이 먹네. 자기 그또 이사진들은 뭐 특식에다가 뭐 전부 그런 걸 하면 게 바로 그런 게 아무것도 않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의 가능성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주주와 또 사회적 공동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니까 바로 우리가 생겨나는 게 모럴 레저드라 그러죠. 그게 도덕적 해이 또는 도덕적 위해, 여러분 개념 위해라 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걸 모럴 레저드라는 게 생겨나는 거. 실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딴 짓을 하는 게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는 전문 경영인에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치인에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공공기관에 다 있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없고 자기 역할을 잘하고 도덕적 해이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많잖아. 우리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주는 뭐야? 가라면 대리인이 자기들의 부가 극대화되도록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제일 일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해야 돼요. 또는 조직 내에 구성원들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게 전문 경영. 그게 합리적으로 하면은 주주들이 그게 또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데 집행하고 자기를 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주주는 대리인을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이런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리인 비용입니다. 이 대리인 비용을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기업이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비용 문제는 뭐냐? 감시 비용, 모니터링 코스트가 있어요. 감시는 누가 누구를 한다? 아까 감시 감독한다 그랬잖아. 주주가 주인이 대리인인데 하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들이죠. 대리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시 비용인데 감시하고 또 유인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대리인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는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회이사제도, 그 다음에 회계감사, 외부에 통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감시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유인 비용은 뭐예요? 아, 너가 전문 경영인이 잘하면, 당신이 잘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성과급 주겠다. 그 다음에 스탁 옵션, 잘한 만큼 주식도 증가되면 나눠주겠다. 이런 게 바로 유인 비용이에요. 이게 다 비용으로 발생돼요. 그걸 우리는 감시 비용이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가 펀딩 코스트인데, 확정 비용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전문 경영자가 자기가 통제를 받으니까 감시 감독을 받는데 주인에게 자기가 똑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비용을 당신들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한 데 쓰고 있다 하는 걸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행사표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보낸다든지 주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게 뭐 다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펀딩 코스트라고 해요. 확정 비용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마지막으로 residual cost라 해서 잔여 손실입니다. residual loss라 해서 이거는 뭐냐? 의사결정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치 손실입니다. 전문 경영자가. 요거는 상호간의 관계성에서 한다면 이거는 업무상의 이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가치 손실을 우리는 잔여 손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감시 비용, 확정 비용, 잔여 손실을 합쳐서 우리는 대리인 비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야 되고 없어지는 게 맞겠죠, 이제. 그래야만이 좋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활 주변의 대리인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은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그 문제로서 나오죠,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택시 기사들이 보면 우리가 그 임금제 요구 많이 하잖아요, 임금제. 그러면 택시 사주들은 뭐예요? 임금제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산업재해를 요구를 해요, 산업재해. 그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 문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리인 문제가 많지만 대표적인 그게 이제 뭐냐? 왜 안 되겠어요? 이게 이제 뭐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대리인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주인 입장에서는 뭐 택시 기사 그러면 월급 한 달에 뭐 300 준다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럼 준다 그러면 이 택시 기사는 뭐 굳이 열심히 일 안 해요, 이제 나가서 더우면 그늘나무 밑에 차 세워놓고 좀 치다가 또는 뭐 차 타고 해변가도 좀 달리다가 이렇게 돌아와서는 오늘 손님이 영 없네요 그러면서 또는 뭐 자기 가족들하고 밥 먹고 가서 없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나가는 거예요. 감시 감독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월급이 이게 지출이 돼버리는 거, 돈은 벌어오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월급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산업재. 당신이 하루에 그러면 20만 원을 벌어서 회사에 넣고 나머지 돈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게 이제 산업재 제도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네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20만 원인데 몸풀면 자기 돈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야 손님 먹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거 내려면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이제
그런 대리인 문제, 그걸 어떻게 풀 건가? 이 사람이 감시하는 기능, 뭐 이렇게 어떻게 자꾸만 이런 비용이 발생도 안 되게 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요소예요. 또 이런 사례들도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카페 같은 데 운영하는데 사장이 관리만 하고 밑에 이제 그 직접 만들고 하는 사람 운영한다. 그럼 사장은 아침에 와서 보고 잘해라 그러고 가면 이 사람이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좋은데 사장 없으면은 뭐 적당히 하고 또 이렇게 커피 맛도 안 나게 해서 손님 떨어지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자기 편한 척 하는 중 그게 바로 대리인 문제예요. 그거든요. 우리가 보면 여러 요소에서 이런 대립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런 문제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런 걸 보고 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들 조직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경영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대리인 관계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기업의 성장과 소멸, 셋째 부분, 그 다음에 기업의 연합, 우리가 콘체른, 뭐, 트러스트, 카르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콘체른 담합하고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M&A, 성장의 수단입니다. M&A 같은 거, 인수합병, 그 다음에 쇠퇴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학습을 안 하고, 전략 부분에 들어가서, 기업의 성장과 소멸에 대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할 때 수단으로서 그 부분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정세현 학생 정부 왜 정부 한 요가문 하려고 정부까지만 쓰라고 정부 뭐야 정부 그것도 맞죠 그래 우리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장관들 다 대리인관계 국민하고 그것도 대리인관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다 일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진 권력과 자기들 거 자꾸 감추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게 법을 만들면서 그런 게 많죠. 그 대리인관계 맞아요. 대리인관계. 그래서 국민들의 그 사실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표 이사회가 국회잖아요. 국회의원 자체도 또 저 국민에 대해 대리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들을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가 권한을 가지고. 그 관계도 맞습니다. 또 됐습니까? 질문에. 자, 그러면 마치기 전 지금 시간이 거의 30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칠 때도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이름도 좀 익숙하고 알고 출석을 부르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